안녕하세요. 우정학 고고스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독서 위험 분석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소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 모델을 발전시키는 그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위험 거버넌스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에 활용되는 사후 평가 사전주의 원칙이 이제 대등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위험 정보들이, 자, 주어가 중요합니다. 항상 독서에서.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며 소통되고 관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와 관계된 행위자, 규칙, 규약, 과정, 메커니즘.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총체. 자, 총체를 위험 거버넌스라고 한다. 개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주어입니다. 주어 일단. 위험 정보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의 총체를 뭐라고 한다? 위험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모아놓은 총체, 이게 위험 거버넌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험 거버넌스의 수립. 자,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수립해야 되고 또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반영해서 어떻습니까? 위험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이라는 말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위험 분석의 대부분은 뭐다? 위험에 대한 사후의 정량적 평가다. 이걸 기초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정보들 이렇게 있는데 이 위험 정보를 수립과 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뭐냐? 위험 분석이다. 근데 위험 분석의 대부분은 사후, 그렇죠? 일이 끝난 뒤, 그렇죠? 그리고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낼 건 위험 분석은 대부분 사후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사후평가에만 의존하게 되면 쭉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사고. 그렇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후평가만 하게 되면 관리가 이제 부실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사전주의 원칙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전주의 원칙이 되는 거죠. 원리이자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사전주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보통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리로 이어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크게 하면요. 첫 번째는 이 사후평가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사전주의 원칙과는 서로 뭐하고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비되는 짝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크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으로 보시면서. 근데 이제 사후 평가와 대립되는 이 사전주의 원칙은 보통 뭐라고요? 불확실한 경우에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예방 조치. 그렇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사전주의지 않습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전주의 원칙은요. 위험 관리에 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위험이 비가시적이고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과학적으로 불확실하죠. 그리고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일 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위험 사회는 위험이 비가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 사회가 바로 위험 사회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경우에 취하는 예방 조치는 위험 관리에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전주의 원칙이. 그래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서로의 특징을 구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후의 평가와 사전주의 원칙 이 두 가지를요. 자, 이와 같은 입장은 자 어떤 입장이죠? 사전주의 원칙이 되겠죠.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론의 지지자들. 그렇죠? 정량적 위험 분석은 바로 여기 있죠. 사후의 정량적 평가 여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서로 반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주의 원칙은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 너무 비과학적이야, 얘네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할 때 너무 적합하지가 않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이유와 원인이 나온 겁니다. 사전주의 원칙은 너무 비과학적이고 해석이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 이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는 이에 반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사전주의 원칙주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마치 토론하듯이 다양한 해석은 네가 말한 이 다양한 해석은 위험의 내재, 위험 안에 존재해 이미. 그래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위험 자체의 불확실성이 내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치 판단의 차이,
그죠? 가치 판단의 차이는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사전주의 원칙이 실제적으로 보면 위험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사전주의 원칙이 실제로는 사후 정량적 평가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후의 정량적 평가와 사전주의 원칙의 지지자들과의 어떤 대립, 그 다음에 대비되는 특징, 요걸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두 입장은 위험 거버넌스를 통한 위험 평가와 그렇죠? 평가와 관리에 함께 고려되고 있다. 자, 그렇죠? 이제 한쪽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려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이 두 입장이 고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작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그 첫 번째 문단부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리하기에. 그래서 제가 다시 표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기억과 니은의 그 입장을 비교합니다. 기억은 이제 사후의 정량적 평가고요. 니은은 사전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 즉 사전주의 원칙이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명확함을 증명함으로써 기억이 비판한 거에 대해 반박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왜냐면 너희들은 비과학적이야 막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이것만 입증이 되면 반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기억은 사전주의 원칙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적합하지 않아. 막 하잖아요. 그럼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험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명확함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죠. 반박하는 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억이 니은에 대해 품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에 반영되는 분석자들의 가치 판단의 차이에 의해 심화된다. 이건 틀렸죠. 이거 왜냐면은 기억은 니은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것에 근거하는 것을 비판의 문제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요소들 근거로 삼아 위험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학적 분석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은 니은과의 논쟁이 어때요? 사후평가가 사전주의 원칙의 확립에 미치는 관계가 쟁점이 되는 것에 주목했다? 이건 잘못됐죠. 왜냐하면 이 사후주의에 이거는 사전주의 원칙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비과학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사후평가가 사전주의 원칙의 확립에 미친 영향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기억이 정량적 위험 분석의 한계에 대해 제시한 내용이 니은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도 잘못됐죠. 왜냐하면 니은은 사후평가에만 의존하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위험 분석이 정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보실까요? 니은은 기억의 입장을 따르면 위험이 발생되기 전부터 위험의 결과를 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거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 기억은 사후적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 사후적인 정량적 평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에 따랐을 때 위험이 발생되기 전부터 위험의 결과를 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발생되기 전부터 과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기억이 아니라 사전주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학학 문제에 이제 출제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후의 정량적 평가와 사전주의 원칙의 입장을 정확하게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만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 확인시키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에 대한 레드북의 입장과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위험평가와 관리를 위해서 1983년 미국의 과학 아카데미는 레드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대요. 평가와 관리예요. 이 보고서에는 평가가 과학과 정책이 혼재된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요 독해하실 때요, 이게 관리인지 평가인지 정확하게 보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변형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위험 평가가 계속 평가 얘기해요. 규제 방안들을 고안, 궁리해서 개발해서 검증하여 규제 방안을 실시하게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위험 관리. 이때 이제 위험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셨죠? 그러니까 위험 평가와 관리를 정확하게 구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한다. 그렇죠? 평가와 관리를 분리해서
분리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천명이라는 것은 입장 따위를 밝힌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레드북에서는 뭡니까? 규제 방안들의 고안 실시에 대한 결정은 위험 관리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위험 관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평가와 관리를 분리한 겁니다. 분리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위험 관리에서 규제 방안들을 고안하고 검증하여 규제 방안의 실시에 대한 결정이 성립된다. 그래서 위험 관리가 어디 부분인지, 그렇죠? 위험 평가가 어디 부분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독해하실 때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보고서에 보면 위험 평가를 4단계로 이제 나왔다. 평가예요, 그렇죠? 관리가 아니에요. 해당 인자가 이제 유해한지를 보는 유해성 확인, 그렇죠? 그다음에 용량 반응 평가, 또 노출 평가, 그 다음에 위험 결정의 4단계로 위험 평가가 있다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위험 평가는 4단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그렇죠? 위험 물질의 복용량과 유해 효과사의 관계를 밝힌 것은 레드북에서 제시한 위험 평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아니라 위험 평가의 영역이라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는 위험 평가의 분석을 통해, 그죠? 평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들을 위험 평가 단계가 아니라 위험 관리 단계에서 규제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 평가를 분석할 때 감정적인 걸 제거하고 이런 사회 경제적인 이런 요인일 때는 위험 관리 단계에서 규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거예요. 요거는 관리, 요거는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위험 평가의 분석을 통한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미치는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위험 사회에서 위험 분석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쌓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분석을 할 때 주민들의 신뢰를, 믿음을 얻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고 위험 사회에서 위험을 분석하는 전문가와 분석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은 항상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뢰를 없애려면 바로 요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요거를 갖다가 약간 응용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3문단에 가겠습니다. 3문단. 3문단에 가시면은 이제 레드북에서 제시한 원리 문제점이 있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적 내용을 담은 것이 오렌지북입니다. 그래서 레드북과 오렌지북의 차이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에서 본 레드북은 어떻습니까? 널리 받아졌어요, 미국에서. 근데 실제 보니까 어때요? 실제 이제 원형이 됐든, 원형이라는 것은 이제 끌어다 쓴 겁니다. 근데 겸용이라는 거는 이제 겸하여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레드북에서 이 2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2가지 문제점. 첫 번째는 뭐냐? 실제 이제 해보니까 충분한 위험 평가가 바람직한 위험 관리 정책으로 그냥 평가를 했죠. 그럼 관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계죠, 한계. 그래서 위험 관리자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과학적 정보들을 단순화시키면 정보를 잘못 사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또 과학적 정보를 모두 만약에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이 정보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면 오용이 되고 너무 많이 주면 믿지 못한 그런 불신감이 올 수 있고, 이 딜레마라는 거예요. 딜레마. 그렇죠? 그래서 레드북에서는 이제 위험 분석의 정보들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모두 전달하는 것이 위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아니죠.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죠. 문제점이죠. 문제점. 그렇죠?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이런 데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이제 둘째. 레드북의 문제점 2번째인데요. 위험 평가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위험 결정이거든요. 평가의 마지막이 바로 위험 결정인 거예요. 기술적인 위험 평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죠. 기술적인 것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위험을 예방하려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다? 평가와, 그렇죠? 평가와 관리가 상호작용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의 최종 결정을 할 때 항상 관리 단계의 성과가 피드백이 되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이 평가와 관리 사이에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위험 관리에 정책 노하우가 작동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사회에서 만약 위험 관리 정책 노하우가 잘 작동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방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를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호작용.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려면 위험 관리 단계의 성과를 피드백에 반영해서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인다는 거. 이것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자, 그럼 이제 3페이지에 가시겠습니다. 3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보세요. 그리고 또 있다. 위험 결정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결정이에요. 관리 과정에 관여하는 전문가, 집단, 규제기관, 주민단 뭐 이런 관계자들이 위험 결정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수다. 그렇죠?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험 결정이에요.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 얘네들이 위험 관리는 원래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 평가에. 그렇죠? 이제 관리 과정에 어떻습니까?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상호적 유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특히 강조했죠.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어때요? 위험 분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감정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문가 집단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전문가 집단이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분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요. 그렇죠? 이런 이해가 반영된 것이 바로 이 오렌지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레드북이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이 오렌지북이 이제 해결해 냈다는 건데요. 그럼 한번 다음 달락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죠. 그럼 이제 오렌지북의 특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다음 달락에. 그리고 이걸 또 발전시킨 게 이제 통합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북, 오렌지북, 통합 모델 이 세 가지 모델을 정확하게 비교 대조하셔야 됩니다. 자, 오렌지북은 위험평가와 관리가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했어요. 탈피한 게 아닙니다. 이원성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의 한계를 보완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죠. 예. 핵심이 뭐냐? 이 분석만으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효과적인 위험 판단을 낼 수 없다고 보고, 그렇죠. 결정 단계를 과학 기술적인 분석을 종합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분석뿐만 아니라 뭐 한다? 이런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참여해서 분석도 하고 과학적 분석도 하고 수기를 한다. 수기라는 건 이제 함께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분석과 수기를 동시에 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렌지북에서는 이제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이전 모델보다 어때 강화했죠. 그래서 위험 사회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레드북에 제시한 원리의 작용 과정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렌지북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위험 결정 단계를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분석도 하고 수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결정 단계예요. 조심하세요. 3번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이전 모델보다 강화한 것은 누구다? 그렇죠.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중시한 그런 결과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위험사에 이걸 적용하게 되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데 주민이 참여하죠. 그러면은 이 통로를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 문단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학교 시험에 대비하는데 정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렌지북 이후에 이제 뭐가 나타났냐? 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이제 평가와 관리 사이의 유기적인 피드백, 그렇죠? 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이제 유기적인 피드백을 위한 상호작용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포함하는 거, 이제 평가와 관리 사이에서 유기적인 피드백을 위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이제 보세요. 자, 통합 모델인데요. 이 통합 모델은 이를 반영한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위험 평가라는 말 대신에 위험 사정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사정이라는 용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위험 사정에 정량적이고, 그렇죠? 기술적인 위험 평가가 원래 있었고, 그렇죠? 거기다가 정성적인 우려 평가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사정과, 그렇죠? 위험 관리 사이에 사전 평가 단계와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를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끊어서 여기서 끊으셔야 이제 해석이 잘 됩니다. 끊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요. 이 통합 모델에서는 위험 평가와 관리 사이에 정성적 성격의 영역이 새롭게 포함된 것은 위험사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위험의 원인을 이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위험 평가에 해당하는 위험 사정과 위험 관리 사이에 사전 평가, 관용, 수용 판단 단계를 포함시켰다 그랬죠. 이 중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에서는요. 위험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정상적 평가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평가가 포함된 것은 책임 소재를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평가 단계는 위험을 어떻게 합니까? 프레이밍에 해가지고 위험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평가하겠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절차적인 규칙을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사전평가 단계입니다. 이 프레이밍이라는 건요, 사진을 우리가 찍을 때 피사체를 파인더의 그 테두리 안에 적절히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걸 갖다 이 테두리 안에 위험 요소를 보여주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대한 요소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몰라도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프레이밍의 의미는 이런 뜻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관형 및 수용 판단 단계 있죠. 이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위험 판단과 함께 위험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정성적, 그렇죠? 이건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단계와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 이 두 가지 단계를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 가시면 통합 모델의 특징이 나오고요. 이 대안적 모델이 또 개발이 됩니다. 자, 통합 모델에서는 이제 위험 사정과 위험 관리사의 영역 사이에 이 둘을 매개로 중개하는 정성적 성격의 영역이 새롭게 포함됐죠. 그래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사전 평가부터 위험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어떻습니까? 전문가와 시민의 관심을 소통시키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 모델에서는 지금까지 위험과 관련해서 제시된 중요한 인식들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모델에서도 역시 뭡니까? 위험 평가 영역과 위험 관리 영역이 그 기능이나 주체가 상이한 두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게 이제 한계네요. 그렇죠? 분리된 게 아니라 함께 통합된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2차원으로 남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 모델은 실제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모호한 위험을 가진 이 현장에서, 그렇죠? 위험 현장에서 충분할 정도로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이에 통합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오트로비 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위험 평가와 관리가 하나 통합을 해야 되겠죠. 이 사이클에 맞물려 있는 새로운 적응적 모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적응적 모델. 새로운 모델이네요. 그래서 정량적 위험 분석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이 연구자들은 실제 다양한 위험상을 놓고 이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앞으로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모델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레드북과 오렌지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통합 모델에서는 어떻습니까? 레드북과는 달리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 판단을 할 때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레드북이죠. 위험 평가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위험 인지를 판단하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확인, 이런 노출 평가 등 모두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위험 결정이 기술적인 위험 평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적으로 지적이 됐죠. 그렇죠?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점과 관련해서 통합 모델에서는 어떻습니까? 위험 사정의 정량적이고 기술적인 위험 평가와 정성적인 우려 평가를 모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위험 판단이 위험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바로 통합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요. 요 표에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렌지북에서는 이제 레드북과는 달리 어때요? 위험 평가의 정책이 혼재됐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 틀렸죠. 왜냐하면 레드북에서는 위험 평가가 과학과 정책이 혼재된 활동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가예요, 가. 자, 3번. 나에서는 오렌지북에서는 통합 모델과 달리 위험 결정 단계를 과학 기술적인 분석을 종합하는 단계로만 보았다. 이거 틀렸죠. 왜냐하면 나에서는 위험 결정 단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분석과 수기를 함께 진행하는 단계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도 이 통합 모델에서는 이제 오렌지북과 달리 위험 평가, 위험 관리를 수행하는 절차를 일원화했다. 일원화 아니죠. 왜냐하면 이 통합 모델에서도 위험 평가를 포함한 위험 사정과 규제 방안의 실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위험 관리 영역 사이에 이들 매개하는 정성적 성격의 영역이 또 새롭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섯 번째, 가에서는 나와 달리, 즉 레드북에서는 오렌지북과 달리 평가와 결과가 위험관리 정책에 반영된다? 이거 아니었죠. 가나 모두 평가와 관리가 이원적인 체계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북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위험평가가 바람직한 위험관리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레드북, 오렌지북, 통합 모델을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인데요. 이 글에서 이제 위험 거버넌스와 관련된 원칙을 소개했죠. 그리고 위험을 분석하고 있는 관리하는 여러 모델을 통시적, 자, 통시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사전주의 원칙에 대해 소개한 건 일문단에 나온 거고요. 이 분석하고 관리하는 모델들이 발전해온 과정들을 시간적 순서, 이게 바로 이제 통시적 관점이 바로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래서 레드북, 오렌지북, 통합 모델, 적응적 모델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흐름으로 서술을 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2, 3, 4, 5는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추가로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다소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위험 분석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